중증 위장병,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도 않고 검사에도 특별히 나온 건 없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완전 불치였던 병인 거죠. 그런 병이 담독소로 인해서 위와 장이 굳어져서 생긴 병인 겁니다. 이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약물로서 독소를 뺀다, 담독소를 빼는 방법. 두 번째로는 기계치료여서 굳어진 조직을 풀어버리는 치료. 두 가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빨갛게 표시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위와 장, 소장, 대장인 거죠. 거기에 까맣게 있는 부분들이 담이 껴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에 약물치료와 기계치료가 있습니다. 그 약물치료, 약이 들어가게 되면 위에 있는 담을 이제 없애버리게 되고 마찬가지 소장과 대장에 있는 담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럼 위와 장의 기능이 살아나게 되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피가 맑아지니까 전신으로 가는 피도 맑아지게 되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약침 치료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약침 치료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약침 치료, 약과 침의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자 한다는 겁니다. 담독소를 녹이는데 도움이 되는 약액을 환자 몸에 직접 주입을 하면서 담을 녹이는 치료가 된다는 거죠.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치료법으로 상태가 호전되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 설명해 주신 사례 환자분들은 입원까지 하실 정도로 좀 중증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초음파 소적 치료라고 그러는데 일반 초음파 치료는 근골격계 치료, 그러니까 침투 깊이가 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13cm 깊이의 투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와 장의 조직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동 자극과 온열 자극이 위와 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됨으로써 담독소를 빼내고 위와 장을 부드럽게 풀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약뜸요법이 있는데요. 한약뜸요법. 한약의 어떤 성질과 한약의 치료 효과와 그 다음에 뜸의 온열 효과를 같이 누리고자 합니다. 담을 녹이는 한약재 10가지 이상을 증기로 쪄서 그 증기액이 위와 장의 조직에 스며들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온열 자극도 스며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 소장에 있는 점막에 붙어 있는 까만색의 담이 풀어지면서 없어지면서 이제 선홍색의 이쁜 점막이 된다는 거죠.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같은 담독소 치료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이 될까요? 만성 위식도 치료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3개월 이상 소화 불량이신 분들, 만성으로 소화가 안 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되게 되세요. 그러면 전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 한 잔 먹어도 체한다. 땅콩 하나 먹어도 체한다. 체해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분들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항상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라지지 않는 목의 이물감. 약을 먹어도 그때뿐인 그 증상들도 치료가 잘 되니까 치료를 받아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유 모를 두통, 어지럼증 검사에도 나오지도 않고 CT나 MRI 찍어도 특별히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치료가 잘 되세요. 그 다음에 체기가 생기면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위와 장의 담독수만 빼고 위가 장이 굳어져 있는 치료만 하더라도 많이 좋아지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목, 어깨 담 결리는 분들 담을 빼는 치료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원인 모를 복통, 옆구리나 등 통증들도 담 치료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 온몸에 퍼져 있는 담독소를 빼면 몸이 가벼워지고 독소를 빼니까 몸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 두근두근, 불안, 숨찬다든지 흉통, 가슴이 아프다라는 분들 담이 심장, 담독소가 심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이 개인마다 좀 치료 횟수나 회복 정도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첫째로는 네.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면 네. 담이 생기거나
체기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초반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네, 피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40분 이상 씹는 거라든지 밥을 질게 먹는 거라든지 조심해야 될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더디게 되는데 그걸 초반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다음에 체력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이라든지 담독소가 많이 있는 분들은 초반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찬가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두 번째로는 명현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초반에 치료 초기에 담독소를 빼는 과정에서 독소가 나오면서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그러나 그거는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사라지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니까 네. 빨리 치료가 더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위식도 질환의 예방법으로 333 식사법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30번 이상 씹어서 침이랑 음식물이 잘 섞이게 그다음에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함으로써 포만 중추가 잘 작동돼서 과식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333 식사법을 하시게 되면 위식도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방내과 전문의 최기호 원장과 함께 만성 위장 식도 질환의 그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